7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7장은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자열 가지고 함수를 쓰는 방법들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함수 말고 다른 함수를 조금 더 써보자 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7장에서 조금 핵심은 그 사용되는 함수 중에 랜덤 수 만들어내는 거를 연습을 조금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일단 수학 함수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 함수. 그래서 절대값 찾기. 그다음에 그 천정값, 바닥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정값, 바닥값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소수점 같은 경우에 소수점을 밑에를 버릴 거냐 올릴 거냐라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실수로 정수를 바꾸면 버림입니다. 소수점은 그냥 반올림이 없어요. 그냥 버려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라 또는 버려라 명시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얘는 그 여러분들 이거 문과 수학에서는 나오나 모르겠다 요새. 하여튼 그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exponential. 그 다음에 얘는 그 몇 승 하는 거 있잖아요. 제곱수 그러니까 x의 y 제곱수 거듭 제곱 그 계산하는 거고요. 로그도 로그의 익스포넨셜하고 로그의 그 밑자리가 밑수가 10인 경우하고 2인 경우 두 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제곱근 루트 값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수학 함수를 쓸 일이 있으면은 써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거듭 제곱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제곱근 루트 구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조금 쓰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뭐 나중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쓰게 되겠죠. 자, 어떻게 얘네들은 사용하냐면 math.h.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자열은 string.h였잖아요. 이번에는 math.h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쓰는 방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나왔죠. 파라미터가 더블이라는 타입. 더블은 플로트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실수를 표현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형 타입입니다. 즉 실수 변수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스퀘어루트 안에 실수형 변수를 집어넣고 스퀘어루트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제곱근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제곱근을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거 막 외운다고 보통 어디 정도까지 외우죠? 한 5, 6, 7 정도까지는 외우지 않나요? 나도 옛날에 1.414, 1.732 뭐 이런 거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계산하는 함수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절대치 구하는 거, 앱솔루트 값을 구하는 절대값 구하는 방법. 그거는 역시 이렇게 절대값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있을 때 그 값들의 절대치를 비교하는. 그래서 밑에 내용 보면은요. 이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 마이너스 55.4 찾아내는 거죠. 자, 이런 정도 문제는 우리가 4장, 그 3장과 4장 정도를 뭐 연습 문제를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논리에다가 단지 수학 함수를 사용을 해보자 라는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되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제 랜덤수입니다. 랜덤수. 랜덤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 뽑기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랜덤수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 프로그래밍에서는요, C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모든 종류의 언어에서 랜덤 함수는 쓰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할 때 보통 그 슈팅 게임 같은
또는 아케이드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움직이고 적들이 막 나타나. 그리고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스테이지를 쭉 가다 보면 뭐가 막 이렇게 옆에 경쟁자가 있건 적들이 있건 총알이 날라오고 뭐 이런 것들의 그 게임들 흔히 나오는 게임들이잖아요. 그 게임에서 적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늘 쟤는 저기서 나타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게임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아예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늘 쟤는 저기서 나타나. 근데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나타나고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게임의 재미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랜덤 함수는 뭐 늘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딘지 몰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조차도 얘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야 그 게임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랜덤 함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일단은 쓰는 방법. 자 랜덤 함수는 일단 함수 이름은 랜드. 그래서 랜덤의 앞에 네 글자만 땄어요. 랜드라는 함수고요. 얘는 0부터 2의 31승 사이의 정수값.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큰 범위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 이게 랜드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 랜드라는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바로 두 개의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stdlib.h, time.h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코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include stdlib 그 다음에 include time.h 근데 일단은 time.h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stdlib.h만 써가지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두 개를 이제 printf에서 화면을 숫자를 찍어요. 자, 넘버는 넘버 퍼센트 D로 찍을게요. 자, 넘버. 근데 여기서 int 넘버라고 선언한 다음에 자, 넘버는 랜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랜드의 숫자가 하나가 임의의 숫자, 굉장히 큰 범위.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부터 양수 굉장히 큰 제일 큰 양수까지. 자,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딱 시키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가 나와요. 임의의 숫자가 나와. 그런데 재밌는 걸 보여줄게요. 실행을 또 합니다. 실행을 아무리 해도 얘는 계속 저 숫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숫자를 돌려도 이게 랜드라는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 안에서 랜드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한 3학년, 4학년 때쯤 돼서 뭐 조금 더 그 고급 수업, 알고리즘이나 우리는 지금 그런 수업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암호학 기초 뭐 이런 식의 수업에 들어가면 저렇게 랜덤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 규칙에 대한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즉 어떤 알고리즘을 통과하면 숫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숫자가 무슨 수가 나올지를 모르는 뭔가 임의의 수처럼 보이는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늘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자, 랜덤 수를 만들기 전에 보세요. 원래 랜덤 수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s랜드라고 s랜드 보자. s랜드 뒤에다가 파라미터가 들어가죠. s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줘요. 즉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랜덤 수 초기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섞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수, 즉 이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시드 값을 부여함.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드 값. 시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시드 씨앗이잖아요. 그러면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얘가 막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딱 던져 놓으면 그게 시작이 돼서 거기로부터 뭔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랜드에다가 보통 어떤 숫자를 넣냐면 뭔가 어떤 숫자라도 뭔가 넣어요. 자, 그럼 0이라고 숫자를 넣어볼게요, 그냥. 자, 그리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변함이 없어요. 이 숫자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 얘를 이제 한 100으로 넣어볼게요. 자, 100 넣어봤더니 숫자가 바뀌었네. 시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다르게 넣었더니 열매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실행을 했더니 똑같아. 왜? 씨앗이 같으면 열매는 똑같아요. 우리 그 잘 알고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그럼 이제 심는 씨앗을 바꿨습니다. 얘를 한 10,000 정도를 바꿨어요. 그리고서는 씨앗을 다른 거 심었더니 숫자가 바뀌었어. 아, 바뀌었네.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더니 여전히 똑같아. 핵심은 뭐냐? 랜덤 수를 만들어낼 때 이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어야 내가 계속해서 랜덤 수로, 예를 들어 나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넘버를 이렇게 놓고 숫자를 for int i는 0부터 i가 10 i를 뿔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이만큼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나는 임의의 숫자 10개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숫자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임의의 숫자 이렇게 해서 1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s랜드를 정해놓고 그렇게 갔잖아요. 잘 보세요. 만들 때마다 바뀌는 거는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 랜덤 수는 랜드라는 시드만 정해져 있으면 랜드를 부를 때마다 계속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데 잘 보세요. 숫자 기억합시다. 내가 이거를 카피해 놓을게요. 카피해서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을게요. 프로그램 코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이거 카피가 이렇게 안 됐어. 자, 카피. 자, 카피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아까 만들어진 랜덤수인데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세요. 똑같지.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이렇게 게임을 만들면 계속해서 한 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 게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게임을 조금만 여러 번 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첫 번째는 어디서 튀어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서 튀어나오고 이거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랜덤 수는 실행할 때마다 계속 달라져야 이게 재미가 있지. 이렇게 해서 10번은 각각은 다르지만 문제는 이 숫자가 늘 실행할 때마다 계속 이 순서, 이 패턴이 그대로 나오면 이제 패턴을 읽히는 거예요. 그럼 랜덤 수의 의미가 확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 안에다가 이 시드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 시드 값은 이 값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바꿀 거야?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지금 실행하는 거하고 조금 이따 실행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시간을 쓰는 거야. 시간을 써라는 거야. 시간. 왜?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는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카운트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여기다가 타임 제로라는 타임이라는 함수는요. 이 타임이라는 함수는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현재 시간. 그리고 가운데 제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디폴트 값으로 해서 현재 시간을 얘기합니다. 저게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특정한 시간의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타임 제로라고만 쓰면은 현재 시간.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시간은 바뀌니까. 근데 이 타임이라는 함수는 어디에 들어있는 함수냐면 time.h라는 이 여기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time이라는 함수를 쓰려면 time.h를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수를 쓸 때는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랜덤 수는 시간을 가지고 시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가지고 시드를 주고 가게 되면 지금 자 이런 형태로 패턴이 이런 패턴으로 랜덤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계속 숫자는 바뀝니다. 우리가 원하는 랜덤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랜덤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어요? 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 했는지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단 말이에요. 질문이 한두 명은 있을 텐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아까 그 s랜드하고 괄호 안에 만을 넣으셨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포문을 통해서 10번 돌리셨는데 네. 제가 그냥 이해하는 바로는 10번 돌리는 그 10번 모두가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숫자도 다른 10번의 숫자가 나오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네. 그 랜덤 s랜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랜덤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이 이제 탑재가 된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 현재 이 네. 프로그램 안에. 그러면 랜덤 수라는 거는 어떤 시드 값이 들어가면 무슨 값이 나오는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시드가 한번 딱 들어가서 처음에 시드가 결정이 돼서 랜덤 함수를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값이 또 새로운 시드가 돼가지고 그 다음 랜덤 값이 나와. 이 랜드는 부를 때마다 계속 요 안에서 새롭게 그 알고리즘을 통과를 하게끔 한번 가동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 문제는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시드 값이 변하지 않으면은 늘 똑같은 루틴이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10번이 그냥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게 한 번 들어가서 10번은 계속 바뀌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값이 만이라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그 알고리즘 안에서는 10번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셈이 된 거죠. 네. 무슨 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나온 숫자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시드 값을 다르게 줘야만 매번 다르게 주어야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값이 나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라는 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실행할 때마다 뭐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시간은 계속 바뀌니까. 자, 또 다른 질문?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숫자들은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에요. 이거 갖다 어디다 쓸 거야? 이만한 숫자를 가져다가 우리가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랜덤 수의 의미 부여하기. 자, 랜덤 수의 의미를 부여해 본다. 자, 어떻게 랜덤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얘는 랜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랜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숫자는 0부터 2의 30 1승 정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
숫자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넘버라는 값을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로만 취급해야 돼요. 그 어떻게 취급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취급하면 좋을까요? 1부터 100. 그 여기서 두 가지를 챙겨야 됩니다. 두 가지. 즉 1번은 개수, 2번은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라는 거는 그 범위라고 하지 말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시작값 이렇게 얘기합시다. 즉 1부터 100 사이라고 하면은 개수가 몇 개예요? 1부터 100이면은 개수 100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값은 1. 그렇죠? 1부터 시작해서 100개의 숫자 사이에 있는 값을 만들어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100개 숫자는 100개를 만들어내면 돼요. 100개. 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넘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넘버 2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int 넘버 2는 넘버를 나머지를 100을 합니다. 어떤 숫자가 있든 간에 얘를 100으로 나누면 100으로 나눠버렸어요. 100으로 나눠버리면은 그 나머지는 0에서 99가 되는 거죠. 즉 나머지가 100개가 된다는 얘기야. 숫자가. 개수가 100개. 100개 중에 하나. 자, 해볼게요. 찍습니다. 보세요. 숫자가 전부 다 0에서 99 사이의 숫자가 나와요. 자, 보이고 있죠? 0에서 99. 근데 문제는 시작값, 즉 시작값은 1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1부터 100 사이. 그러면 1부터 100 사이면 어떻게 돼요? 넘버 2는 넘버 2 플러스 1. 0부터 99를 1부터 100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씩만 증가시키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했더니 이제는 0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100이 나오죠. 예, 100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 수를 내가 의미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100부터 999까지를 한번 해볼게요.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낸다. 정수 세 자리 숫자만 랜덤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두 가지를 따져보라 그랬죠. 1번 개수. 자, 100부터 999까지는 개수가 몇 개예요? 999에서 100을 빼서 하나 더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900. 그러면은 900. 얘가 100이 아니라 900. 그래서 0부터 얘는 899까지 90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값은 어디예요? 100이에요. 100. 그래서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숫자는 세 자리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랜덤 수를 다루는 연습을 조금 해놓고 나면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랜덤 수 만드는 연습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써먹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또 혹시 질문 있는지 질문을 받을게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김성환 학생 질문? 네, 방금 설명하신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음. 수도 있습니까? 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핵심 일단은 나머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핵심. 즉 나머지는 나누는 값에 대해서 0부터 그 값보다 1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머지를 구하면 그 나누는 값의 크기만큼의 개수를 만들어 낸다라는 얘기죠. 10으로 나누면 어떤 수를 10으로 나누면 0부터 9까지 나머지가 생기죠. 100으로 나누면 0부터 99까지. 즉 나머지의 개수는 나누는 그 숫자랑 같은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 숫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66명이에요. 66명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다.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번호를 일련 번호를 매긴 다음에 나머지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자 0번 그룹,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해서 그룹 5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수학의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이 모듈라 연산이라 그래가지고요. 나머지 구하는 거 인터넷 뒤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연산들이 나옵니다. 수학 조금 재밌어 했던 사람들은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만들어내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거의 뭐 한 20억 개 정도 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랜덤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근데 20억 개의 숫자를 다 다룰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숫자를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추려내야 돼요. 그룹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거를 뭔가 내가 원하는 숫자로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연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를 일단 만들어내고 0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개수의 숫자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출발하는 시작값이 어떻게 되느냐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나머지 연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보세요. 이 숫자를 랜드로 해서 구한 숫자를 나머지 얼마 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 하잖아요. 자, 이거를 한 번에 합쳐 버릴게요. 자, 한 번에 합쳐서 그냥 넘버를 그대로 쓰는데 넘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나머지 900 더하기 100. 자, 이렇게 써버리면 밑에 있는 이 두 줄의 연산을 그냥 한 큐에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칙이 되는 거예요. 900 몇 개가 필요하냐, 몇 개로 나눌 거냐, 그 다음에 출발은 몇부터 할 거냐, 100부터.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똑같이 세 자리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또 번호를 만들려고 해요. 로또 복권의 번호는 1부터 45까지거든요. 자, 1부터 45까지. 자, 1부터 45. 그러면 1에서 45면 몇 개예요? 개수는 45개.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1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1부터 45 사이의 숫자만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6개만 만들고 싶어요. 로또 6개거든요, 번호. 그래서 로또 6개만 만들고 하면은 번호가 6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벌써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숫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숫자는 다르게 나왔는데 나머지 연산을 했더니 나머지 값이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를 걸러내서 새로운 숫자일 경우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때 중복되는 숫자는 다시 입력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10개의 중복되지 않은 숫자 입력받은 거 기억나죠? 그 알고리즘, 그때 썼던 그 생각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로또 번호 6개 중복되지 않는 걸로 만들어내기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랜덤수 만들어내는 규칙이야. 굉장히 쉽죠. 자, 일단은요, 이 내용을 내가 그냥 바로 내 카톡에 있으니까 카톡에 소스를 그대로 올려줄게요. 자, 그대로 올려놨고요. 그래서 랜덤수는 그렇게 만들어서 6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겹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실수 문제에 보면 중복되지 않는 로또 번호 만들기라는 걸로 해서 문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면 이 안에 절대로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은 로또 번호를 이제 당첨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내가 만든 로또 번호와 컴퓨터가 알고 있는 그 로또 번호 사이에 당첨 번호하고 이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가위바위보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랜덤입니다. 슬롯 머신 흉내내기 랜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7-6번부터는 이제 수학 함수 쓰는 이거 수학 함수 쓰는 거 파워 함수 쓰는 거고요. 또 랜덤이 또 나오죠. 랜덤 패턴 만들기. 임의의 코드 만들기 것도 랜덤이에요. 랜덤 수로 숫자도 만들어내고 글자도 랜덤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자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만들어요? 알파벳 26개 글자니까 0부터 25까지의 숫자를 만들어서 그걸 알파벳으로 매치시켜 주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 에너그램이나 팔린드롬이나 이런 거를 숫자가 알파벳으로 몇 번째 숫자인지를 알아내는 거랑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점수를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점수를 입력받지 않고 그냥 임의의 숫자 5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랜덤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려라. 그러니까 7-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장인가에서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입력하는 것 대신 랜덤 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매트릭스 저번에 풀었던 거, 5장에서 풀었던 거를 6장인가요? 거기서 풀었던 내용을 랜덤수 이용해서 숫자를 채워나가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7장 문제는 랜덤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주 쉽고 재밌게 풀 수 있는 연습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고